다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갈등이 더 짙어지는 듯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거는 굉장한 독설 아닙니까?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상으로는 한 2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놈은 굉장히 강한 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교익 거친 입 폭탄을 아는 이재명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이렇게까지 왔어요 지금. 황 사퇴 거부 이낙연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날 죽이려 하면 나도 죽일 수밖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자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 걱정을 하는 목소리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논란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지사는 부담, 타격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청문회까지는 여론을 보겠다. 이런 반응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황교익. 갑자기 여당의 대선 경선 경쟁에 등장을 한 거예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정치적 생명을 끌어놓겠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두 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익, 이낙연 두 인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시라고. 나는 그 캠프의 사람들의 말이 이낙연 씨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무슨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시작도요.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내정이 됐죠. 황교익 이 맛 칼럼니스트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과거의 일본 음식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니냐서 약간 일본을 거론을 하죠. 그러면서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친일 프레임이다. 이런 공방들이 오가서 그 와중에 끊어버리겠다. 정치 생명.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공 나선 황교익, 고민 커진 이재명. 이 지사 측 지금 상황 자체가 악재 아니냐 이거죠. 악재 우려 속 손절하기도 어려워서 전전긍긍이다. 이재명 캠프에 계신 현근택 전 부대변인 오늘 나와 계신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인사 처리 없이 계속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건 이제 캠프의 인사는 아니고요. 예, 그렇죠. 캠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경기도의 인사입니다. 경기도 인사입니다. 경기도 인사 보니까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대행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 인사긴 하지만 캠프 측에서 여러 가지 또 해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예. 이제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통은 이제 후보자들이 나온 분들은 후보자들이 직접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진 않아요. 예. 보통 해명하는 정도지. 근데 지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짐승 이런 표현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조금 이런 표현 자체 나온 게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부담스러운 국민들이나 건가요? 누가 보기에도 저분이 갑자기 대선 주자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공방은 어쨌든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 인사 아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상대 후보를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또 이분이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안 물러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법적 절차상으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내정은 됐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사실 원래 30일 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이게 공방이 더 길어지잖아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자진 사퇴 정도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진 사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할아버지와도 안 된다잖아요. 예. 자기 권리 지키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명 철회라는 거는 뭐 어쨌든 뭐 결격 사유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마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해주면 따르겠다는 순인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참 이게 사실은 생각 전혀 못한 공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만둔 지 이제 작년에 말에 그만뒀기 때문에 한 8개월 그만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정도면 자리 채우거든요. 예. 뭐 임기가 내년 예.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왔고 이걸 또 캠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가라는 얘기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해주면 좋겠는데 또 본인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절차는 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 같고. 캠프 사업도 좀 고민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또 지금. 이분이 막 세게 나오니까 그게 또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발언인 것처럼 되고 있어서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앞서서 봤는데 전전긍긍 이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평이나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가면 입장 표명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짐작은 됩니다. 박찬원 교수님. 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갑자기 이 경선 경쟁 상황에 딱 등장을 한 셈이 됐는데 그리고 거칠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단 1차 국면에서 예. 소위 그 자격 논란이 있었죠. 기준을 갖다가 갑자기 완화해서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정리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놓치면서 갑자기 프레임이 이제 소위 친일 논란으로 그렇죠. 바뀌었죠. 그 뭐 일본의 언급이 시작이 그렇죠. 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자, 친일 논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국면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건 처음에 실수는 저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실수를 했는데 예. 그다음 친일 논란은 벌집 괜히 잘못 건드렸다. 수풀을 흩었는데 독사가 죽이자고 덤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예. 확연한 친일 행적이 없는데 자기 보고 친일 프레임을 딱 씌우면 예.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특히나 언론을 상대로 행동하는 예. 황교익 씨 같은 사람이라면 과거에도 그 뭐 설탕 논란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있을 때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발목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타이밍 한번 놓쳤죠. 예. 그런데 오히려 싸움은 황교익 대 이낙연으로 진행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험한 말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끙끙 안에 참고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황교익 씨가 대신 싸워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태여 안 물러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물러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한 1, 2주일 정도 황교익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낙연 후보가 나서가지고 황교익 씨랑 싸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싸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영상 봤지만 뭐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일주일은 황교익 씨의 언론 동무대가 펼쳐질 거다. 자, 그러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지금 당장 개입할 게 아니라 예. 천천히 즐기면 되죠. 일주일 뒤쯤에 이제 황교익 씨하고 대화를 나눠서 좀 다운되면 예. 냉정을 좀 되찾으면 그때 가서 이거 좀 상황이 너무 예. 커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대통령 되면 다시 좋은 기회를 예.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 정도는 황교의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호 교수님은 이게 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현근택 전 부대변인 아까 전전긍긍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배우 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황교익이 내정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스타일을 보면 알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이런 논란이나 정치적인 논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동안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뭐 즐긴다, 배우 조정한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예. 규정이 바뀐 게 2018년입니다.
18년에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분을 바뀐 지는 꽤 됐어요.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오래 예.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분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오래전에 바뀌었고 사실 그게 이제 쭉 적용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뭐 아마 사장 임명은 여기에 처음 적용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분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바꿨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좀 해명을 좀 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 대표님. 예. 근데 사실은 시작점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일본을 거론하면서 황교익 씨 얘기를 뭔가 좀 지적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낙연 대표는 거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캠프 쪽에서 뭔가 입장이 나온 뒤에 시작이 된 건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걸 그냥 묵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황교익 씨를 막걸리니스트를 좀 비판하면서 예.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좀 자극한 측면이 있죠. 그 황교익은 저 경기 관광공사 사장감이 아니라 뭐 일본 동경이나 오사카 총영사 하는 게 더 맞겠다. 뭐 오사카 관광공사, 뭐 도쿄 관광공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금방 박 교수님은 오히려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고 이낙연한테 오히려 피해가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이코르 황교익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황교익 거친 말 하잖아요. 예. 뭐 저 정치 생명을 끊겠다. 또 짐승, 또 일배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동안에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비빔밥이 세계 최고로 싸구려 음식이다. 예?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떡볶이는 가장 맛없는 음식이다.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는 건 착각이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상하게 비판했어요. 아, 지금 좋아하시는데 그걸 비판했다고. 예. 그리고 불고기는 일본 니꾸야꾸의 뭐 짝퉁이다. 그 말에 상당히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익에 대한 거는 저는 논리에 대한 문제보다 감정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말들이 쌓여서 국민들의 이미지가 황교익 가면은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 관광공사를 시키고 또 막말을 막 쏟아내니까 예. 그럼 이재명 이코로 황교익이다. 이렇게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세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봐요. 첫째는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인데 예. 이게 황교익 이런 분 임명한 게 공정이 맞냐. 그 이재명 공정이라는 어젠다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황교익이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임명을 취소 안 하고 계속한다.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저분 대단하겠구나. 한번 임명하면 인사청문회고 뭐고 아예 없애는 게 낫겠구나. 한번 옳든 싫든 예. 무조건 가는구만.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 이재명은 후보인데도 지금 측근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잘 듣지도 않는구나. 저 소통의 문제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황교익 뭐 막칼림니스트가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끌고 앉아서 욕 얻어먹으면서 황교익 욕을 지금 이재명 대신 얻어먹고 있거든요. 예. 그걸 끌고 간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낙연이 피해보는 것보다 예. 이낙연은 도움을 못 받을 뿐이죠. 아직까지 표로 예.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재명 피해는 지금 숫자로 가시화가 돼서 지금 친문들이 기본소득 토론회 하자 여러 가지 뭐 이 반 이재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합쳐서 시너지가 되면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황교익 위기 이론이 아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게 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황도 사실은 뭔가 얼마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긴 해요. 지금 갑자기 아까 정우택 전 부대변인도 약간 좀 당황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예상치 못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약간 걱정 섞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 과정을 통해 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오래 가거든요. 항상. 다음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말해주고 있죠. 명락 지지자 진흙탕 싸움. 이재명, 이낙연 지지자 진흙탕 싸움.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좀 거칠어지니까 여당이 당 게시판을 닫았답니다. 글을 당분간 못 쓰게 한 거예요. 네거티브 위험 수위까지 왔다. 이틀간 폐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재석 전 비대위원. 역시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서 국민의힘 상황도 다뤄봤는데요.
꼭 남의 당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후보 간의 신사협정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치고받고 싸우면은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말을 여러 재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그 아까 이제 황교익 씨 임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뭐 떡볶이니 뭐니 뭐 그 떡볶이 논란, 뭐 불고기 논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음식 이 문화 정서랑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죠. 옆에 계신 이제 현근택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뭐 전문성을 인정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인정하기가 좀 대단히 어렵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공사 사장으로서 임명될 만큼의 충분한 전문성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랑 연결을 시켜서 황교익 씨는 이런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공방으로서 정치 한복판에서 계속 친여 성향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많이 되고 더 화제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 간의 신사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그것을 더 불을 붙인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중국 그 문화 대혁명 때 이 홍보다 전보다 홍이라고 해서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이념적 그 공산주의 이념석의 순수성을 더 강조한 사람들의 이 인사권을 했던 것처럼 사실 비슷한 국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얼만큼 이 당에 나의 그다음에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물을 주변에 앉히느냐가 훨씬 더 지금 인사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진흙탕 싸움에 분명히 이재명 지사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지금 상황이.